경제적인 문제면 경제적인 문제, 퇴원계획 상담이면 퇴원계획 상담, 환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 저를 만나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고 건강한 지역 사회로 돌아갈 때 부족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이상혁입니다. 가장 큰 업무는 환자랑 상담을 하는 것이지만 이 사회사업팀도 병원의 독립된 부서이기 때문에 수행해야 될 행정 업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질평가라는 QI 활동이라든지 또는 의료원에서 진행하는 TF팀에 소속이 된다든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사업,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상급종합병원 사회사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업무가 경제적 지원, 진료비 지원에 맞춰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2차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거점 병원,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갖는 대표적인 완성질환들,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생활습관 관리 상담, 교육 상담 같은 것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업무는 비슷하지만 병원마다 이 세부 내용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병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사회사업실 업무 소개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처음 실습을 나갔는데 병원 현장에 있는 시스템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 이론 지식 같은 것들도 우리가 다시 복귀해야 하고 이론을 기반으로 개입을 해보고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께 컨펌을 받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거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자도 이게 정말 마무리할 수 없는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의료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수련생이었을 때 최초로 맡게 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 지식만 가지고 교육만 듣고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되었었는데, 그때 환자에게 내가 최선을 다 할 수 있었는가, 그 환자의 문제를, 어려움을 우리가 충분히 전문가로서 도움을 주었는가 봤을 때 100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첫 사례가 기억에 남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를 만날 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환자가 나를 만나서 어떤 경제적인 부담 없이 그리고 퇴원 후에도 건강을 챙길 수 있을 때 사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았던 부분들인데, 그 의료사회복지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그 준비가 꾸준한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련 과정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오시는 것, 그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 보세요. 장기적으로 제가 가진 꿈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어떤 전문적인 의료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환자들을 만나보면 1인 가구, 독거노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생활습관 관리 같은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럴 때마다 병원비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게 되는 현상들이 많은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방을 하는 방법은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게 해서 경제적 낭비 같은 것들을 줄이는 것들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